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딴 얘기 다 의미 없는 얘기라니까요. 된 걸 갖고 오라고, 된 거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다. 정부의 주택 공급 차질 빛나라는 기사입니다. 2021년 5월 12일이니까 우리 이사 대책 나오고 3개월 남짓 됐죠. 한 100일 정도 됐나 보네요. 자, 제가 그 100일 사이에 아마 한 3, 40번쯤은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부의 정책은,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었던 게 83만원 공급, 127만원 공급, 뭐 상기 신도시를 뭐 5년 내로 추진한다, 뭐 이사 대책을 언제까지 한다, 제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까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한 3, 4년만 해보셔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내지는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책을 짠 거다라고 제가 비판을 가했죠. 왜냐하면은 알면서 그렇게 짰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고, 모르면서 하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도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도 이건 판타지 리포트입니다.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벌써 그게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수십 번 얘기했지만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역세권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해 주는데 실제 늘어난 분양주택은 25%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을 700%를 주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 체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절반으로 줄어준 것 중에서도 분양주택이 또 50%, 임대주택이 50%, 결국은 50의 반이니까 전체 상승률에 대한 25%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3종 주거지, 뭐 준주거나 상업지도 아니고 3종 주거지가 700% 받는 것이 최고로 상향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700%라는 것도 최대 700%이기 때문에 500을 줄지 550을 줄지 600을 줄지 400을 줄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정말 최고 3종 주거지가 무려 700을 받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100% 용적률, 400% 늘어난 것 중에 25%니까 100% 늘어난 용적률만 내게 되는 거고 나머지 건 다 나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받아내더라도 이게 사업성이 있나 없나 고민해야 될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예, 뻔히 안 되죠. 자,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부 체납 절반을 주고요. 그 절반 중에서도 나머지는 반은 임대고 반만 분양이 되는 거니까 결국 25%밖에 분양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 재건축도 기부 체납을 진통을 겪고 있죠. 자, 이거는 기부 체납 비율이 기존 50%, 40%,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나라에 그야말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유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덜 주는 게 좋겠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기부 체납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40%가 됐는데 기부 체납을 40%로 낮췄으니 우리는 40% 적용받겠습니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기부 체납을 낮춰줘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40%로 만든 거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4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 그죠? 그럼 40%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비율이 40% 낮아지면서 주민들은 기부 체납 비율을 최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이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40으로 만들어 놓고 말만 이렇게 해놓고 또 50이라든가 뭐 그 이상 달라고 하게 되면 또 사업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해줘야지만 사업이 진행될까 말까예요. 여기서도 기부 체납 비율이 40%로 내려간 만큼 최저 수준으로 결정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 동의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다 지금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에다가 이사 대책 같은 경우도 3개월째 감감 무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3개월째 계류 중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1차 후보지를 시작으로 이달 말 3차 후보지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1차, 2차 나왔고 계속 뭔가 발표를 합니다. 뭔가 발표를 하는데 진행되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냥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죠. 그리고 그걸 또 부동산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이트 땡땡땡, 뭐 땡땡땡 하우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게 되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일단은 플랜만 짜서 던져보는 거예요. 그 현실성이 있건 없고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으면서 민심만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실제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을 갖고. 근데 웬만한 국민들은 그걸 보고도 판단이 안 되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걸 누차 얘기했던 거고, 예? 이제 서서히 좀 믿음이 가십니까? 아직도 못 믿겠죠? 이 정부가 지금 계획하는 이런 공급 계획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는. 근데 생각이 없어요. 양도세는 어차피 안 풀어줄 거면은 신규 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면은 결과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시장 안정화? 요원한 일이죠. 자,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적재적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공공성 강조하다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된다. 근데 그 공공성을 위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그 인센티브조차 지금 굉장히 약해져 버렸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핵심 지역이 있고 약간 비핵심 지역이 있으면 핵심 지역에서는 공공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기다렸다 민간으로 가죠,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으로 압구정 아파트가 예를 들면 공공성으로 가겠습니까? 예? 민간으로 해더라도 수익성이 어마어마한데 공공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반은 기부 찬압하고 나머지 반 중에 반은 임대야. 그게 높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시장에서 냉정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공을 하느냐? 대부분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핵심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 우리는 공공이고 민간이고 개발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지역들이 주로 공공을 가는 거지. 그것도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준다, 빨리빨리 해준다라는 게 사실일 경우에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공공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약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나 더 기사를 볼게요. 자, 역세권 청년주택 빈수례 입주 목표의 13%에 불과하다라는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용적률 등 각종 특혜에줘도 공공공급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업 지속 자체가 불확실하다. 역시 어제자 기사네요. 11월자 기사입니다. 무려 87%가 부족분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달성률이 부족분, 계획의 87%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믿을 수 없다. 예? 여러분이 믿을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불신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85%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추진했던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서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물량은 목표 대기 1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소관이 인허가 끝낸 물량까지 인허가까지 쳐주더라도 40% 수준이라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자,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3월 말까지 원래는 57,000실 입주 계획이었지만 5,500실이 들어갔습니다. 9.7에 불과한 거고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천호동 공릉동도 8곳 이것도 합쳐야지만 겨우 13%가 달성되는 거니까 심각하게 계획에서 미달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면은 무조건 되는 줄 아는데 어림없습니다. 예. 현실성이 있는 거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 아니라 누가 됐더라도. 그죠? 그러면 22년까지 8만 가구 했던 점에 변주면 달성률은 더더욱 저조해지고 이렇게 볼 때 올해 공급 달성률은 9%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다. 근데 서울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허가를 진행 중인 69곳을 합쳐 사업 추진율이 89%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보게 되면 또 어디에 꽂히는 줄 아세요? 이런 거에 꽂힙니다. 89%면 양호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기사에서 인허가를 진행 중인 곳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딴 얘기 다 의미 없는 얘기라니까요. 된 걸 갖고 오라고, 된 거를. 예? 이렇게 해놓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사대책 같은 거 3개월째 감감무소 주기. 이사대책 처음 나왔을 때 난리 났죠? 다 되는 줄 알고. 난리 났다니까요. 3기 시너지 발표하기 난리 나. 공급 폭탄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다 헛소리인데. 이제 좀 깨우쳐지십니까? 여러분들? 예. 인허가 시점으로 달성률을 보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약 3년의 시차가 있어 체감하기 어렵다. 등등등등등등. 자, 이번에 2월부터 입주한 거는 2017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사업시행 인가는커녕 이제 인허가 받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이 사업시행 인가라는 거는 그 행정 절차상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인허가는 시작 단계. 그야말로 너 해도 돼라는 거고. 그러니까 인허가가 이 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허가 나고도 한참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이런 어떤 숫자들의 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게 과연 정말 진행이 될 만한 내용들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의 수치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서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거지. 정부가 하는 얘기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지금 4년 동안 왜 올랐습니까? 정부 계획대로 했으면 시장 안정화 됐어야죠. 가격 오르지 말았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25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건 뭐예요? 정부의 정책들이 터무니없이 현실성하고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걸 갖다가 잘못된 그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어설픈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라는 거. 예. 그런 사람들 또 수십만이에요, 구독자가. 예. 그럼 얼마나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시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